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김군입니다. 오늘은 LG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V40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컬러는 모로칸 블루고요. 오늘은 세 가지 스마트폰의 컬러를 비교를 해볼 건데, 짜잔! 이게 다 V40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건 V40, 그리고 이건 V30, 그리고 이건 바로 전에 출시된 G7 싱큐의 모로칸 블루 컬러입니다. 일단 LG V40 싱큐의 기본기 위주로 오늘 살펴볼 건데요. 기능적인 부분은 차차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기 위주로 전해드릴 건데, 이 세 가지 스마트폰의 컬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V40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자체는 G7이랑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사실 박스 사이즈 크기는 G7이랑 더 맞는 것 같아요. V30보다는 살짝 작아졌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언제부터가 들어와 있는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 디스플레이에 액정보호 필름이 붙어 있었는데, 단가 절약을 위해서인지 이런 이런 비닐 같은 걸로 쌓여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5가지 렌터 카메라, 그리고 메르디안이랑 오디오 협업을 했다는 것도 적혀 있습니다. 이 메르디안에 대한 얘기를 테크브리프에서 잠깐 들었는데, 비에노한테 업혀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원래는 한번 뺐다가, 그래도 메르디안이랑 뭔가 시너지를 낼 것이 있지 않은가 해서, 기술은 LG의 기술을 그대로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해서 메르디안하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V40 싱큐 뉴 모로칸 블루입니다. 일단 컬러만 봐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게 무광이라서, 이게 필름을 입힌 게 아니라 직접 연마해서 깎아서 만들어 놓은 무광이라서 훨씬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버튼이랑 이 카메라의 위치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 이 사이가 넓어가지고 이게 손으로 잡았을 때도 탁 틀리지 않게 좋은 위치에서 지문 인식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V40도 그렇고 이 V30 그리고 G7까지 모두 블루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V30 같은 경우는 V30 모로칸 블루, 그리고 G7은 뉴 모로칸 블루, 그리고 V40도 뉴 모로칸 블루가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색감은 모두 다 다르죠. 이 G7 같은 경우는 렌티큘러 필름이 적용돼서 광택 나는 게 상당히 고급스럽고 멋있는데, 일단 G7의 블루는 약간 딥한 느낌이라서 좀 중후한 멋이 있긴 하지만 약간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좀 덜한 느낌인데, 같은 모로칸 블루지만 무광으로 처리를 해놓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색도 약간 밝아져서 G7의 블루가 가장 좀 탁도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광 제품들이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지문이 상당히 잘 남아요. 하지만 V40에 적용된 이 무광은 지문에는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지문은 잘 남지 않지만 무광의 단점은 스크래치에 약하다는 거죠.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해봐서 스크래치에는 얼마나 약한지 그건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V30, G7, 그리고 V40까지 컬러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는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았는데 V40이 약간 더 크네요. 베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스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이것을 열어보면 이 안에는 간단한 설명서하고 주심칩을 뺄 수 있는 핀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도 비에노에서 꽂혀서 코드 비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USB 3.0 케이블과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잘 보이시나요?
1.8A, 1.8A짜리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써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젠더와 USB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LG 케이블이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V40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자, 처음 업데이트를 하라고 뭐가 막 떠있네요. 스냅드래곤 845를 사용하고 있어서 뭐 퍼포먼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카메라. LG전자에서 밀고 있는 이 5개, 전면 2개와 후면 3개, 5개의 카메라가 얼마나 잘 사용하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테크브리핑에서 사용해 본 바로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느낌이 상당히 괜찮고 결과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센서가 전작에 비해서 1.5배 커졌다고 하는데 근데 각각의 카메라마다 센서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일반각의 카메라에만 OIS가 적용이 돼서 일단 결과물은 조금 더 촬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운트 카메라에 왜 OIS를 안 넣지? 참 의문이긴 하네요. 근데 뭐 어쨌건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저한테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많은 분들이 뭐 노치도 궁금해 할 텐데요. 어쨌건 V40에도 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적용이 됐어요. 근데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UI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기능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뀌거든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조금씩 바뀌고 뭐 UI나 이런 트리플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런 UI나 이런 건 바뀌는데 기본 UI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이 대화면 스마트폰이면 대화면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UI들이 좀 생기면 좋은데 전혀 바뀌지 않는 게 좀 불만이긴 하네요. V40도 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뉴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 노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G7의 노치와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리에서 메일이 왔네요. 물건을 샀더니.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좀 어둡게 해놓긴 했는데 OLED로 바뀌어서 뭐 색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OLED가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노치를 끄고 저는 이렇게 다닐 생각입니다.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노치를 꺼놔도 크게 나쁘지 않고 이 노치 양 옆으로 아이폰보다는 보여주는 정보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이 좁아서 노치 디스플레이일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용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이 아이폰처럼 좀 양쪽을 씀에 있어서 좀 사용성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쪽은 렌즈만 3개로 변한 게 아니라 렌즈 밝기도 좀 밝아지고 해서 좀 성능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자체는 그렇게 크게 OLED라는 것 말고는 크게 내세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6.4인치 풀 비전 OLED 디스플레이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서 V40에는 카메라밖에 없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V40은 카메라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이즈 자체는 노트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노트는 약간 옆으로 넓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 V40은 약간 좁고 긴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 비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손으로 잡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한 손으로 잡아도 한 손으로 뭘 쓸 수 있게만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안드로이드는 8.1 오레오가 들어왔습니다. 테크브리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안정화된 버전으로 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적화해서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최신 OS를 쓸 수 없다는 건 좀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근데 지금 제가 받은 폰이 저급제 폰이에요. 저급제 폰이 좋은 게 통신사를 아무 통신사 쓸 수 있고 통신사 앱이 전혀 깔려 있지 않아서 필요한 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작업실을 사랑합니다. 붐박스 스피커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돼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크게 변경된 건 없어요. 대신 스피커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스테레오가 아니라 듀얼 모노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쟁사들은 전부 다 지금 스테레오 스피커로 가고 있는데 약간 조금씩 모자라게 내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LG전자의 주특기이긴 한데 자체의 완성도가 좀 더 높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다시 컬러를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디자인만 살펴보는 정도니까 측면이 유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측면이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무광하고 조화가 꽤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케이스를 대부분 다 씌우고 다니기 때문에 이 컬러나 이런 느낌들을 얼마나 느끼면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폰으로 다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레드 컬러가 사실 가장 강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블루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짠, 괜찮죠? 컬러에 얘가 V30, G7, V40까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오늘 V40을 맛배기로 알아봤는데요. 어쨌거나 V40 자체도 그렇게 나쁜 스마트폰은 아닌 것 같아요. LG전자가 계속해서 뭔가를 디벨롭하고 내놓는 폰이기 때문에 V40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경쟁사들하고 좀 비교하게 되면 모자란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아이폰이 가격을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아이폰과 뭐 갤럭시가 같이 뭐 동반상승 시켰죠. 하지만 뭐 아이폰이 완전히 지금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에 대박 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반발을 뭐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가격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언제나 희망사항이고 LG전자에서는 뭐 센서도 바꿨고 여러 가지를 개선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높여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릴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V40이 가진 기능들을 하나씩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